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PCR 검사와 달리 검사 후 2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신속검사 도입으로 2학기 전체 수업 정상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육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지난 26일부터 대학 정상화를 위한 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속 코로나19 분자 진단 검사란 외부 진단 시설로 검체를 이동하지 않고 채취부터 분자 진단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처리해 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면봉을 코에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기존 PCR 검사 방식과 동일하지만 학내 분자 진단 검사실에서 검사가 진행돼 2시간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충분히 많은 항원이 나오지 않으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 신속 분자 진단 검사는 소량의 바이러스만 존재해도 무증상 감염자와 잠복기 감염자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감염 의심 사례를 대학에서 먼저 찾아내는 자체 검사이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보건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신속 분자 진단 검사는 등원 핵산 증폭법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사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출구 전략으로서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해 대학 전상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진단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계절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조금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몇 개 강좌는 시범으로 아마 대면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도서관에 지금 오는 학생들, 기숙사, 그리고 실습이나 실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전공들에 한해서는 이 진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현장 실험과 실습이 필수적인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 등 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점차 시행 범위를 확대해 2학기에는 전체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속 분자 진단 검사 시행 소식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동안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많은 학우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대학 정상화가 이루어져 북적이는 캠퍼스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SUB 뉴스 육경은입니다. 지난달 27일 2022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의해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및 노동자 학생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5개 단위에서 주최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우리 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2022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 요구서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 요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중앙동아리 빗소리,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해와 시설분해, 전국대학 노동조합 서울대 지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우리 학교가 제출하는 2022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0일 금요일이 정부 출연금 예산 요구서의 제출 기한이었던 만큼 요구서의 자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고 시설관리직 인건비 예산과 생협 직접 지원 예산을 출연금 예산 요구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겁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연 노동자 학생 단위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총장실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난 16일 본부 측에서 돌아온 것은 예산 요구서의 인건비 반영 여부가 아닌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학의 법인 회계에도 포함 안 되는 이상한 재원에서 인건비를 받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인건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요구서에 법인 직원이 아닌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해서 이들의 요구에 대한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측에 전달한 인건비 동일노동 동일복지 권고에 따라 학교는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최소한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까이는 향후 비정규직을 향한 차별 시정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임금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학교 행정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에서 오전 11시부터 학내 노동자들의 근무 복지 실태에 대한 요약을 시작으로 각 모임 대표들의 발언이 있은 후 그에 관련한 구호를 제창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에는 공동성명문을 단체로 낭독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같은 시간 행정관과 자아연 근처에서는 학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거점별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본부는 교내 노동조합의 이러한 인건비 반영 요구에 계속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학교 측에서 최소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답변을 낼 때입니다. SB 뉴스 배정현입니다. 5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 대표 홈페이지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1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로는 차별성을 드러낸 홈페이지의 메인 영상과 편의성을 높인 일관된 레이아웃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디자인계 오스카상으로 국내 대학 홈페이지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학예 방학 기간 동안 국제협력본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국제 학예 강좌 ISP가 진행됩니다. 이번 ISP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강좌가 원격으로 제공되며 참여 본교생과 외국 대학 학생 간 온라인 학생 교류가 운영됩니다. ISP와 학예 계절 수업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수강 편람은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은 이번 달 13일부터입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